트럼프의 멕시코 장벽 설치는 정치 쇼에 불과했다. 텍사스 지역 매체인 달라스 모닝뉴스는 28일 국경 미립국 이민자가 대다수였던 미국의 불법 체류자가 이제는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비자 기한을 초과해 체류하는 소위 오버스테이 불체자가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남미계가 아닌 캐나다나 아시아 국가 출신 이민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이 같은 불법 체류 이민의 형태 변화는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 이민자가 급증한 것이 아니고 국경으로 밀입국하는 중남미계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오버스테이 이민자 증가보다 국경 밀입국 감소가 훨씬 더 두드러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트럼프 전 정부의 멕시코 국경 장벽 부충은 완전히 정치 쇼였던 것 아니냐. 전 정부에서 이런 자료를 몰랐을 리가 없을 테고 말입니다. 만일 몰랐다면 그건 무능했던 정부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이민연구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오버스테이 이민자는 20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증가한 반면 국경 밀입국 이민자는 94만 5천 명에서 2016년 21만 명으로 급감했다는 거죠. 국경 밀입국자가 대부분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 출신들인 반면 말입니다. 오버스테이 이민자는 캐나다 출신이 가장 많았습니다. 2019년에 캐나다 국적 이민자들 중에서 오버스테이는 7만 9천 명 이상이었고 이어서 브라질, 멕시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영국, 스페인, 도미니카 공화국 및 인도가 그 뒤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학생 비자나 교환 비자로 입국한 후에 오버스테이 이민자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 출신국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한국, 필리핀, 일본, 나이지리아 출신 순으로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트럼프 전 정부가 불법 국경 이민자들을 막겠다고 멕시코 국경에 설치한 장벽은 아무런 의미도 근거도 없었고 정치적인 생쇼에 불과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다음은 한국 정치에 관한 내용인데요. SNS에서 찾아낸 한국 쓰레기 정치인이라고 타이틀을 붙여봤습니다. 여기에 올려진 이미지를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한국을 지키다 자식을 잃은 천안함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숨진 군인의 부모가 그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과정에서 문재인 부부가 그분을 쳐다보는 시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2001년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대북 지원금이 핵 개발로 악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북이 핵을 개발했다거나 개발하고 있다는 거짓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마라. 만약 북의 핵이 개발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이 어떻죠? 북한은 핵을 보유했다는 것을 세상에 공개를 했어요. 미국도 사실 거의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 하나 그의 자손들까지도 또 김대중 정부 시절 여당이었던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이미지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여당 의원들 중에서 5명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 역적들, 이 쓰레기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요즘에 대선주자 1위라고 해서 이재명 씨가 부각되는데요. 나는 이게 어이가 없어요. 아니 여자 문제도 복잡하고 그 다음에 형수한테 온갖 쌍욕을 다한 정치인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대선 주자 1위가 되는지 나는 이거 조작된 것 같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영길 대표적인 386 세대고 여당에서 내놓으라 하는 실력 있는 파워가 있는 정치인인데 이 사람이 베트남에 갔을 때 17살 먹은 소녀와 매춘을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이런 사람이 도지사를 하고 있어. 이게 될 일입니까? 도지사가 아니라 인천시장인가? 이게 될 일이에요?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국무총리가 됐죠? 김부겸. 옛날에 여당이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도 간첩에 돈을 받았다고 또 기사가 떴었네? 미치겠어. 이게 1992년 11월 20일자 경향신문에 보도되었던 내용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천안함 생존자 정준영이라는 분이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를 하고 있어요. 북한 애들하고 싸우다 숨진 군인은 쓰레기 취급을 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세월호는 여행을 가다가 어떻게 됐든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정치에 지금 몇 년 동안 이용을 해먹는지 몰라. 때만 되면 문재인이 거기다 썼지 않습니까? 고맙다라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고맙다는 말, 죽은 사람한테 방명록에다가 고맙다는 말을 쓸 수가 있나요? 그리고 옆에 사진 속에 그 지저분하게 생긴 이 사람, 이게 좌파 골수분자 김어준이란 놈이에요. 얘요? 뻑하면 일본 두드려 패고 미국 두드려 패고 얘 이런 애예요. 그런데 얘가 개인적으로 일본 라면집, 일본 라면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부업을 하고 있어. 이런 놈에게 서울시에서 왜 1년에 몇 억씩 월급을 줘가면서 방송을 하게 될까? 방송을 하고 있을까? 좌파니까. 이게 박원순이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 좌파 애들은 뻑하면 그냥 죽어버려. 웃기는 애들이지. 완전 공산당식이라니까. 이상 한국뉴스 짧지만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한국도 내년 3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여러분의 응원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응원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